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그 형법 재산제부터 시작해서 키워드를 하루 10분 공부입니다. 10분씩 키워드로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산제가 총 10개로 끝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10개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재산제의 종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제 종류는 탈취죄로서 빼앗는 죄가 있죠. 절도, 강도.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주는 걸 받는 범죄가 있죠. 사기, 공갈. 그 상대방을 배신하는 범죄로서 횡령, 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범죄 형태로 작물죄가 있죠. 자, 객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절도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훔쳐봐, 이건 거짓말이에요. 물건만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죄가 있는데 재물에 관한 횡령은 재물에 관한 배신은 횡령이고 이익에 관한 배신은 배임이죠. 그다음에 작물은 이제 물자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죄고요. 손괴도 물건을 부수는 죄입니다. 다 재물에 관한 죄고요. 그다음에 이익에 관한 죄로서는 백허미, 이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재물과 이익을 둘 다 객체로 하고 있죠. 자, 먼저 재물입니다. 자, 재물은 물건이라서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전기 발전소 동력 같은 경우는 형체가 없어도 물건처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로 보죠. 자, 이 재물에 관한 동력 규정이 재산죄에 준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법에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작물죄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우설의 경우는 준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권리행사 방해, 작물죄, 준용 규정이 없어도 준용을 긍정하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 광역권이나 통화의 기능 이런 것들은 이익이라서 재물이 아니죠. 자, 보험가입 증명원 이런 것들은 판촉물처럼 누구한테나 원하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회사의 정보를 출력한 문서를 훔쳐왔어요. 자, 정보는 재물이 아니고요. 출력한 거는 내가 출력했으니까 내 거죠. 타인 소유 침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물이 아니고 타인 소유가 아니라서 훔쳐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재물이 맞죠. 하지만 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익으로서 강도죄의 객체는 될 수가 있고요. 사기, 공갈죄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조된 리포터 탑승권은 금제품이죠. 제조가 금지된 부품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경찰에 몰수가 되기 전까지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법한 재산에 관해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성립할 수 있죠. 근데 불법한 신뢰는 깨트려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횡령죄 중에서 불법한 재물에 관해서도 포주 사건에서는 횡령죄 인정한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자, 재산상 이익입니다. 자, 재산상 이익은 이제 외견상 경제적 평가가 될 수 있다면 이익으로 보호를 받죠. 따라서 불법이거나 무효인 재물도 재산상 이익도 보호를 받아요. 자,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여자를 기망해서 잠을 잤어요. 자, 남녀간의 잠자리는 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기죄 성립할 수가 없죠. 근데 잠을 자고 나서 대가를 면탈한 부분이 재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가 면탈의 부분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녀를 공갈해서 정교를 맺었다. 성행위를 맺은 거죠. 예, 정교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갈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입니다. 형법의 점유는 잠재적 점유사이기 때문에 뭐 졸도한 자, 잠을 자는 자 이런 자도 점유사가 있어요. 그리고 강간을 당한 자가 현재 놓고 간 가방도 자기가 찾으러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고 타인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자, 30년간 10년간 방치를 했다던가 자연 소식하는 바지락은 주인이 없죠. 이런 걸 무주물 그럽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가져가도 절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점유가 있죠. 형법에서 공동점유는 타인점유로 봅니다. 자, 별거 중인 부부, 조합 간의 동업관계, 교회가 분열된 경우 공동점유 침해면 절도가 되고요. 자, 종중 소유 분묘를 간수하는 산지가 있었습니다. 자, 종중이 있고 산지기가 있으면 얘가 주인이고 그 아래 산지기는 종업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요 종중 분묘는 주인 소유, 주인 점유가 되겠죠. 따라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해해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공동 소유였는데요.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 자기 점유물에 관해서 절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가 전기를 소비했어요. 그럼 냉장고가 임차인 점유이기 때문에 전기도 임차인 점유를 받죠. 자, 자기 점유물에 관해서는 절도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컨테이너 인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인도 집행되기 전에는 매도인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물을 썼으니까 전기를 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 집행 후에 썼다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은 인도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매수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선 타인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집행 전에 쓰면은 절도가 안 되고 인도 집행 후에 썼다 그러면 절도죄가 된다고 풀어야 됩니다. 자, 감시실내가 있죠. 이렇게 건물 안에 어떤 소유자가 물건을 놓고 갔어요. 그럼 주인, 그 건물 주인의 점유가 되겠죠. 자, 종업원이 물건을 가져갔을 때 소유자, 타인 소유, 건물 점유자, 주인, 타인 점유,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사무소, 당구장, PC방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인이 갑한테 운반을 맡겼어요. 운반을 맡겼다는 거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운반 중에 가져가면은 신뢰를 깨트린 범죄로 횡령죄가 됩니다. 지게 화물차 오토바이 사건이 있죠. 다만 이제 주인이 같이 동행하면서 감시하고 있었다면, 자, 동행이란 말이 나오면 감시관계죠. 그럼 절도죄가 됩니다. 자, 지하철 고속버스에 누가 물건을 놓고 내렸습니다. 소유자는 있지만 점유자가 없죠. 이거 들고 가면 주워가 간 거예요. 점탈죄가 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근데 운전자가 발견을 하고 났으면 운전자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발견한 뒤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겠죠. 자, 사자 점유. 자, 택시요금을 연탄하려고 살인을 했고 뒤에 현금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쳐서 포괄해서 강도살인죄 일죄가 되죠. 절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재물탈취로 죽인 게 아니고 단순살이에요. 단순살인을 하고 나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럼 판례는 뭐라 봅니까? 자, 피해자가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가 죽어서도 계속된다 보기 때문에 이 사자가 점유를 인정한다 봐요. 그래서 사자의 점유를 침해해서 점탈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됩니다. 자, 이제 갑이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제 상속인 소유가 된 겁니다. 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소유하면은 상속인이 점유도 한다고 봐요. 민법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민법의 점유의 법리는 형법에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상속인이 우리 엄마 거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만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유자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물건을 가져가야 되면은 도둑질, 절도가 아니라 점탈죄로 보죠. 자, 불법 양도계사입니다. 자, 불법, 이득의 불법이냐 수단의 불법이냐 학설 대립이 있죠. 판례는 수단의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갔다, 때렸다, 속였다 그러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가 되는 거예요. 수단의 불법설. 자, 따라서 허락 없이 가져갔다, 승낙 없이 가져갔다, 승낙 없이 가져갔다. 그럼 권리가 있더라도 이득은 불법이 없더라도 수단이 불법하니까 죄가 됩니다. 자, 점유자에서에 반해서 불법한 수단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도죄는 이미 성립한 거죠. 자, 불법 영득의사. 자, 영득의사 두 가지가 있죠. 자, 소극적 의사와 적극적 의사. 자, A의 권리를 영원히 배제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끊을 절자죠. 그리고 도둑질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게 적극적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의사는 끊어버리겠다는 의사니까 영구적으로 끊어버리겠다, 영구적 의사야 되고요. 내가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영구적 사용도 되지만 잠깐 사용하고 버리겠다는 의사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극적 의사가 없는 경우가 뭡니까? 영구히 배제하지 않고 잠깐만 배제하고 빌려 쓰는 거죠. 이걸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무죄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영덕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다가 쓸 의사가 적극적 의사인데 적극적 의사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다만 부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손괴죄는 가능하죠. 자, 소극, 적극 둘 다 필요한데 얘는 영구적, 영구 일시적. 이게 없으면 사용절도 무죄가 되는데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죄가 된다. 적극적 의사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데 손괴 의사가 있으면 손괴죄는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제 훔쳐와서 다른 데 버렸다거나 7, 8m 떨어진 곳에 아무데나 방치했다거나 총으로 감시를 지시했다거나 뭐 4개월 지났다든가 화분에 아무데나 툭 던져서 버려두면은 다 불법 영득이사가 다 인정됩니다. 자, 사용절도 무죄가 되는 판례들이 있죠. 도장, 견본, 카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빌려 쓰고 나서 갖다 뒀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절도는 원래 무죄인데 자동차는 처벌하죠. 자동차는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선공원 그러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럼 빌려 써도 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갑이랑 통장은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서 돈을 빼고 나서 나머지를 제자리에 갖다 둔다 하더라도 영득에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쓰고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지갑 통장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적극적 의사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꾸준히 찌려고, 보충하려고, 전화번호 알아두려고, 내연관계 회복하려고, 분한 감정 심어주려고 등등등 영득에서 없는 것들이죠. 자, 친족 상돌에 들어갑니다. 자, 328조는 중요한 조문이죠. 제1항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 가족. 가족 간의 재산죄는 형면죄예요. 자, 기타 이제 별거 친족이 있죠. 별거 친족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고죄가 됩니다. 친족은 친고죄, 가족은 형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적용 범위. 형법이건 특별법이건 재산죄 다 적용되죠. 재산죄. 자, 근데 재산죄 중에서 강한 중손개파는 제외됩니다. 이 두 문자. 그래서 강자 들어가는 강도, 점유경치, 강제집행 면탈, 중권리행사방해, 손괴죄, 경계침범죄, 공익권종을 파괴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행위 당시에 친족이어야 되죠. 원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 친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사실상 자해에 관한 인지가 이루어지면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행위 시부터 친족이었던 거로 취급되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피해자가 다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위탁자, 피공관리자 다 피해자가 다 친족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재산상 피해자만 친족이면 되고 피기망자는 친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송 사기에서 법원이 피기망자인데 법원은 친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족이 되는 판례들 있고요. 피해자가 이제 하나, 둘, 세 명 있는데 그중 친족 아닌 자가 한 명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 모두가 친족이 아니라서 상돌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거예요. 자, 사돈지간이거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친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벌이 됩니다. 자,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통장 계좌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 피해자가 할아버지라면은 상도라 적용돼서 형벌이 면제가 되겠지만 피해자가 농협이죠. 농협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자, 범인이 이제 고의범으로 인식할 대상이 객관적 구성 요건 사실이죠. 사실. 따라서 친족 관계는 처벌 조건이거나 소추 조건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식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